들어왔나? 한 명 안 왔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중간중간에 그 45분 하고 끊고, 45분 끊고 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쭉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 웹엑스나 이런 거 쓰면은 그냥 끊김없이 쭉 갈 수 있는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그 원격 강의 하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막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쉬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면은 웹엑스를 한번 써볼까도 생각이 되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웹엑스를 또 깔고 또 하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또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서 좀 익숙한 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요 정도 갔으면 이제 블로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블로킹은 원격 강의로 진행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좀 연습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격 강의 상에서는 내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제 지금 2학년, 이게 연출이 이제 2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2학년들이 이렇게 단막극의 진행 순서와 좀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서 이렇게 가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블로킹 같은 경우는 딱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거는 스케치다. 여러 번 지난 학기에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에 풍경화를 그린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캠퍼스를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구상을 해야 되겠죠. 구도를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컴포지션이에요. 이 공간을 내가 어느 만큼 쓰고 어떻게 쓰고 어느 쪽에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이제 하나의 그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D에서 구성을 하듯이 3D에서도 어떤 구역, 액팅 에리아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무대의 그 구도를 잡는 거죠. 구성을 잡는 거죠.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는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게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은 블로킹이 계속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형의 집 같은 경우도 블로킹은 하루면 끝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작품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길어도 이틀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킹은 스케치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 다 빼고 큰 변화들, 움직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지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 건 빼고는 사실은 그냥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연출의 입장에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킹에서 이제 눈앞에서 이제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리허설의 막판에 가서 막 디테일한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잔뜩 남아있는 상태로 블로킹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리딩 리허설 때 잡았던 그 디테일들이 날아갈까 봐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 블로킹을 하면서도 자꾸만 장면 만들기를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두저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블로킹은 스케치다.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그리더라도 처음에 구성을 하고 구도를 하고 도화지 그 화판에 왼편에 건물을 두고 오른편을 좀 공백을 두겠다. 아니면은 정 가운데다 하겠다. 아니면 오른편에다가 그 건물을 그리고서 왼편을 좀 공백을 두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이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갖고 아웃라인을 잡게 되는 거죠. 그 아웃라인을 잡는 동안에 갑자기 창문에 디테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에 색을 갖다가 이렇게 칠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스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선을 잡는 것이지 디테일한 거를 막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날수록 좋다. 빨리 끝날수록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갖고서 그런 또 그 장면 만들기에 들어가갖고서 그 변화들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이 선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변화들도 다 나중에 가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요. 방금 했던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하면은, 자,
좀 블로킹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배우가 지금 그 무대 위에 서 있어요. 자, 노라 등장. 노라 저쪽에 그 뭐지? 아까 노라랑 그 헬머 읽은 사람이 그냥 읽어주세요. 병국이하고 저기 그 누가 읽었더라 아까? 누가 읽었지? 자이야. 그 읽어주세요. 자, 노라 등장해서 그 업스테이지 쪽에 쓰고 그 카우치 의자 쪽에 들어오세요. 자, 노라 등장. 네, 토르바이트 이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밤엔 저는 자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토르바이트. 우리들 사이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오케이, 노라가 탁자 한편에 앉는데 지금 카우치에 오른편에 앉아주세요. 자, 앉고서 헬머 노라 쪽으로 다가가면서 노라. 웬일이야? 그 싸늘하고 딱딱한 표정은.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신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까요. 자, 이제 헬머 앉으시고 노라. 뭔지 이상한데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실 거예요. 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끊겠습니다. 쭉 지나가세요. 큐? 지금 뭐지? 지금 섞였구나. 자, 이 대사는 전부 다 앉아서 하는 겁니다. 쭉 앉아서 하고서 쭉 지나가시고 어디까지 가냐? 계속 앉아 있는데 여기 노라가 내일 집으로 떠나요. 요즘에서 일어나서 하실 거예요. 그 전부터 합시다. 여기 이제 저한테 무엇을 한들. 이제 저한테 무엇을 그만들 소용없어요. 제 것은 제가 가지고 가요. 당신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요. 지금 또 앞으로도. 이건 정말 미쳤군. 노라 일어나세요. 내일 집으로 떠나요. 저의 출생지로 말이에요. 거기서라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쉬울 거예요. 오, 이 눈도 없고 철도 없는 것. 자, 여기서 헬머 다시 일어납니다. 헬머가 일어나면은 노라 다운 스테이지로 쭉 빠지세요. 자, 여기 내일 집으로 떠나요부터 다시 할게요. 내일 집으로 떠나요. 저의 출생지로 말이에요. 거기서라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쉬울 거예요. 오, 이 눈도 없고 철도 없는 것. 철이 들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토르바이트. 당신 가정, 남편, 자식들을 두고 가?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이 안 간단 말이오? 안 난단 말이오? 그런 건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저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자, 여기서 토르발트 노라 쪽으로 내려가서 같은 플레인을 씁니다. 내려오세요. 자, 여기. 오, 이건 너무해. 그럼 당신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겠단 말이오? 오케이, 여기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가 넘어가고, 자, 여기 이렇게 젊은 여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큰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 앞뒤에 조금만 하고서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우들한테 이거를 주지시키세요. 지금 이거는 스케치를 하고 블로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적 표현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패스트루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정도 움직임 정도 되면은 내가 볼 때는 하루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연출은 자기가 우리 노테이션 배운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큰 포지션의 변화들 다 기록해 놓고 이 대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쭉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블로킹 전체적인 움직임에 스케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면 만들기를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노라가 일어나서 다운 스테이지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헬머가 그 다운 스테이지에 있던 그 뒤편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노라 쪽으로 다가오는 거, 요 정확한 타이밍은 장면 만들기 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꾸려면은 뭔가 이미 전에 만들어진 게 있어야지 또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케치는 나중에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지금 당장 아차 싶어 갖고서 그 보면서 여기가 아니라 요 다음이 좋겠는데 이런 거 고민할 시간 없어요. 그냥 미리미리 바로바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오프북을 블로킹 이전에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안 좋아요. 그 뒤에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블로킹할 때 배우들 보고 무대 위에 그 테이핑한 그 무대 위에 다 대본을 들고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자기 대본에 이걸 쓰거든요. 그 대본에 표기를 할 때 연필로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장면 만들기 할 때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표기한 것들이 이제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연출이 이미 계획한 거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스테이지 매니저한테 주지 말고 스테이지 매니저도 완전히 그냥 하얀 그 빈 그 대사에 그 블로킹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버전을 나중에 이제 맞춰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갖고서 이제 장면 만들기를 들어갈 때, 여기에서 앉았나? 아, 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릴 때는 무조건 스테이지 매니저가 기록한 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블로킹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스테이지 매니저예요. 계속 옆에서 이제 그 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우들도 대본을 들고 가서 여기에서 움직인다, 어느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표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 웬만하게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작품들 아니고서는 대부분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끝나죠. 다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움직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블로킹이나 동선 짜는 거는 하루 만에 안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뮤지컬을 할 때는 조연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은 프린서플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움직임을 한 연습실에서 만들어 놓고 조연출은 이제 다른 연습실에서 이제 앙상블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이제 나중에 같이 합하면서 이제 연출이 거기서 조금씩 보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무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넘버링을 다 하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 같은 것들 맞춰 갖고서 그렇게 이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뮤지컬보다는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제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블로킹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블로킹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혹시 블로킹 때 스태프분들이 만약 들어오시게 되면 그냥 똑같이 평소처럼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아니 뭐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블로킹 때 스텝 안 불러요. 그 스텝이 와갖고서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보통 스텝들은 이제 리딩 리허설 때 한두 번 정도 와갖고서 같이 이제 연습 진행하는 걸 본다든지. 근데 사실은 또 리딩 리허설 때도 초반 말고는 그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스텝들이 별로 올 필요가 없죠. 그거는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출하고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블로킹 할 때는 스텝들 전혀 필요 없고. 왜냐하면은 장면 만들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동선이 픽스가 돼야 그 조명 디자이너가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그 동선을 다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명 디자이너가 연습을 보러 오는 것도 나중에 런트루 때 대부분 오지 장면 만들기 할 때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그거를 계산해 갖고서 조명 플랜을 짜면은 나중에 또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블로킹 때는 사실은 스태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와봤자 뭐 볼 게 없어요. 또 교수님, 응? 그 블로킹을 이렇게 스케치할 때 포지셔닝, 그 굵직굵직한 이제 포지셔닝의 변화만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죠. 넘어가는 건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등퇴장이랑 일어나고 앉는 행위 또 큰 동선 움직임 이 정도 그러니까 기준이 좀 궁금해요. 네,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등퇴장 어디에서 등장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등장도 중간에 쉬었다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쭉 올 것이냐. 그 다음에 몇 번에 나눠서 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섰다 가고 하는 것은 다 생략합니다. 블로킹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면 만들기 할 때 아까 노라 등장했잖아요. 노라 등장해 갖고서 저기 소파 뒤에 쓰라 그랬잖아. 그런데 장면 만들기 할 때는 한 번에 쭉 옮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섰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쭉 와갖고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큰 움직임과 그 최종 포지션, 그 움직임에 있어서 최종 포지션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생략해야 되는 게 턴.
이쪽 보고 해, 저쪽 보고 해. 이거는 다 생략합니다. 턴은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뭐 그거는 블로킹 때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함하는 것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높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변화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의자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3인용 소파에 이쪽에 앉아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생략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장면 만들기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팅 에리아 개념 알죠? 액팅 에리아 내에서 높이의 변화가 없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액팅 에리아에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블로킹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참기가 힘들어. 나부터도. 그러니까 블로킹을 막 하려 보면은 이런 디테일한 거 잡고 넘어가고 싶거든. 근데 참으세요. 참고 나중에 이제 장면 만들기 할 때 조금씩 이제 다듬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블로킹을 미리 해놔야 전체적인 그림을 또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관객의 시각에서. 안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한 것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로킹 진행 첫 번째, 아까 내가 한 것처럼 들어오세요. 여기 쓰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변화 없는 데서는 그냥 그 중간에 점프하세요. 점프해서 자 여기에서 돌아와서 앉으세요. 어느 쪽으로 돌아요? 그 상수 쪽으로 도세요. 상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서 앉으세요. 그래서 앉아. 앉는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대사 어느 데서? 그건 나중에 장면 만들 때 알려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지금 앉으세요. 그래서 앉아서 쭉 진행하고 둘이 같이 앉아 있어서 대화하는 것이 쭉 길게 가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어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잡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 뒤에까지 노라가 일어설 때까지 움직임 없으니까 그냥 점프할게요. 그 점프했어. 자, 노라 이제 드디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동안 얘기했다가 다운 스테이지로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생략하고 자, 일어나서 쭉 내려오세요. 다운 스테이지로. 왜냐하면 그 움직임의 최종 목적지만 이게 찍고 넘어가라 그랬죠. 물론 장면 만들기 할 때는 일어서서 요 대사하고 그 다음 대사 때 내려오기 시작하고 내려와서 그 최종 포지션까지 내려오기 전에 중간에 섰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쭉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액팅 에리아 바뀌었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쭉 계속 그 대화가 오고 가다가 이게 짧으면은 그냥 그 아까처럼 대사를 시키세요. 쭉쭉쭉쭉 이제 패스트로 읽어가다가 자 헬머 여기에서 이제 그 뭐지 액팅 에리아로 내려오세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노라랑 같이 쓰게 되겠죠. 거기서 또 한동안 뭐 얘기를 하다가 턴도 하고 뒷걸음질도 치고 뭐 다시 뭐 헬머가 조금 앞서 나오기도 하고 노라가 거기 따라 나오기도 하고 헬머가 다시 뒤로 업스테이지로 조금 옮겨가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자기지구리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한 액팅 에리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거 다 생략하고 쭉 넘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헬머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업스테이지를 쭉 가갖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야. 막 그 지점에서 또 이제 옮겨서 주는 거죠. 그러면 노라는 이제 카운터로 이쪽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카운터 무브도 사실은 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또 블로킹. 오케이. 하여튼 뭐 이걸 감안을 해서 좀 해보시고 근데 사실은 또 뭐 내가 하는 방법이 뭐 정답은 아니에요. 또 어떤 연출에 따라서 혹은 뭐 선생님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쓰시는 또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다 수용하세요.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뭐 틀리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뭐 해온 결과 블로킹은 짧게 스케치하고서 그 다음에 장면 만들기를 다듬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는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뭐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나도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고 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수를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진행하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고 거기 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나한테 맞는 거 내가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막 배우고 있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너무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좀 잘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막 내 방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렇게 블로킹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만들기로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캐릭터 빌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캐릭터의 개념이 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배우들한테 배우들이 들어서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출은 연기 지도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연출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이 작품을 연출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다듬고 뭐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연출이 빼놓으면 안 될 그 덕목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기자의 능력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이라 하더라도 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기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했었거든요. 그 1년 넘게. 왜냐하면 연출도 사실은 연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연극 연기도 해봤어요. 그 뭐지, 그 귀향에서 그 역할 맡아갖고서 좀 했었는데, 그 연기자의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연출로 금방 주목받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은 연출들이 연기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연기를 지도하거나 연기를 이끌어내는 능력들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연기자한테 맡기는 연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연출이 가져야 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로 연기 지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샘 맨데스 감독이죠.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감독인데, 그 감독 원래 연극 연출자죠. 샘 맨데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필모그래피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영화들 엄청나게 많이 만든 아주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원래는 연극 연출가예요. 그래서 연극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지, 메이킹 필름 같은 거 이제 서비스 나온 거 보면은 모든 배우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샘 맨데스 감독을 칭찬하는 게, 이 사람은 연기 지도의 천재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는 건 몰랐다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의 연기를 끌어내는 그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연기의 최고봉의 그 최고에 있는 그 케빈 스페이시 같은 사람도 샘 맨데스 감독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연기자의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가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게 그 연기 지도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연기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연기를 지도하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연기의 방법, 화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출자가 사실은 다뤄야 되는 영역은 그 디테일한 화술의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기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연출자의 연기 지도의 방법은 캐릭터를 이끌어내는 거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을 인식시켜갖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의 정도와 방법과 종류를 만들어 부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연출이 맡아야 되는 연기 지도의 능력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캐릭터의 개념, 그다음에 캐릭터를 빌드업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이번 주에는 과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과제가 없어야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여유롭게 지냈을 텐데, 이 진도, 이 순서상 사실은 오늘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준 거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는 과제 프리 위크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에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것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음? 그 음. 다른 분들 다 나가셔도 돼요. 저 오늘 살짝 늦게 들어왔는데 혹시 아까 봤어요. 별 많이 안 늦었어. 체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